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사회, 새로운 경제 충남사회혁신센터와 충남사회직경제지원센터가 함께하는 오늘 6월 포럼, 오늘 진행을 맡은 협동조합 주인의 대표 노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엄청 떨리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진행을 맡아보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먼 길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많이들 오실 거라고 생각을 좀 못했는데 오늘 포럼에 다 함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나 더 이 포럼이 그간에 주로 이제 충남의 북부 지역에서 많이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이 6월 주제로 해서 남부의 이제 부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6월 포럼 주제가 그 새로운 여가 생태적 포용 지역 살림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포럼을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 삶의 패턴들이 좀 많이 변화가 됐고, 또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또 고민과 또 실천들, 변화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이제 트렌드화돼서 키워드로 나오는 게 뭐 어케이션이나 갭이어, 또 뭐 관계 인구라는 이런 키워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가가 이제는 특별한 날 떠나는 무엇이 아니라 일상 안에 들어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이런 어떤 트렌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현장에 이제 이런 트렌드를 좀 먼저 읽고 현장에서 새로운 여가의 트렌드를 만들어 가시는 지역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리고 또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에서 이렇게 좀 자기 영역에서 뭔가를 좀 고민하시고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 그 공주에서 활동을 하시는 바로 이제 사례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그 퍼즐랩이라고 다들 아시죠? 굉장히 또 지역에서 그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마을 스테이, 마을 호텔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 기반의 여행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퍼즐랩 사례를 먼저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다 함께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지역기반 관광 CBT와 마을 스테이라는 예시를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대표는 아니에요. 실무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좀 더 뭐 이론적인 그런 뭐 연구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 실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꼈고 이것이 어떻게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기반 관광, 지역 사회 기반 관광이라고 하는 이 CBT는요, 커뮤니티 베이스드 투어리즘의 약자를 따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주도로 진행되는 관광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이익이 곧 지역 사회의 이익이 되는 그런 관광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여행이라는 그 컨셉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것이 지역 기반 관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기반 관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좀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체성입니다. 지역 사회가 관광 계획과 운영을 주도하는 주체성인데요. 즉 지역 주민들이 관광을 계획을 하고 또 운영을 하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관광 활동 측면에서의 지역 주민과의 관광계의 교류성인데요. 최근 또 여행 트렌드로 그런 획일화된 그런 관광 소비가 아닌 여행자가 여행지에 직접 가서 그 관광지에 있는 그 현지인들과 교류를 하며 문화를 체험하고 그 지역의 가치를 한번 느껴보는 것이 트렌드인데요. 그럼으로써 지역 기반 관광은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의 교류를 좀 더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뭐 환경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뭐 자원에 대한, 뭐 문화, 역사에 대한 가치의 지속 가능성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 대규모 시설을 막 개발해서 뭐 집을 부수고 뭐 새로 짓고 하는 그런 개발,
그런 관광이 아닌 자원을 좀 더 보존하고자 지역 내의 자원을 좀 더 새로운 콘텐츠로 보이게끔 매력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거나 또한 그 지역 사회의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흐름이 가장 큰 것이 지역 기반 관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성 있는 관광 매력과 가치를 창출하는 매력성인데요. 지역 기반 관광을 했을 때 특히나 이 지역의 매력성을 잘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외지인이 이 지역에 와서 보면 그냥 어느 곳에도 다 있는 되게 그냥 뭐 역사 문화 자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에게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역사 자원이나 뭐 문화 자원을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스토리를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기반 관광이 이렇다고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다음으로는 그럼 왜 지역 기반 관광을 해야 될까? 공공 주도형 관광과 민간 주도형 관광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공 주도형 관광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관광공사에서 직간접적인 개발 주체로 나서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영리보다는 공공성을 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처도 부족하고 또한 대규모 개발, 보통 뭐 관광 단지를 만든다고 하죠.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다음 민간 주도형 관광인데요. 민간 주도형 관광의 경우는 기업이나 뭐 개인들이 특히나 그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땅을 하나를 사서 이 관광객들이 이걸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서비스나 뭐 상품으로 판매를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이제 그 민간들이 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비영리적인 자원의 보존, 또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둔다기보다는 자신의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좀 비영리적인 부분에는 투자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혜택이나 뭐 지역 사회 발전이라는 측면을 좀 더 외면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 주도형 관광, 이 뜻이 또 지역 기반 관광, 뭐 지역 사회 기반 관광, 뭐 다양한 단어로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역 기반 관광은 지역 주민이나 지역 단체에 의한 자주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투자나 어떤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관광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필요하거나 기술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죠.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지역 문화 및 뭐 자원 보존, 환경 보존이 지속 가능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 또한 관광 목적지에서 유연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역 기반 관광에 대한 간략한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주식회사 퍼즐랩이 지역 기반 관광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처음에 제가 발표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희 마을 스테이라는 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마을 스테이의 설명에 앞서서 좀 더 마을 호텔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마을 호텔이라는 것은 대부분 호텔 같은 데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가보면 일단 수직적인 빌딩에 뭐 연회장, 식당, 뭐 카페, 라운지, 객실 이렇게 수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옆으로 누웠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눕혀서 이 마을 전체에 각 공간들의 기능들이 다 퍼져 있는 거죠. 즉 호텔의 각 공간별 기능, 뭐 객실, 식당, 카페, 라운지 등이 마을 내 개별 공간에서 나누어 맡아서 마을 전체가 하나의 호텔이라고 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마을 호텔이라는 이 개념을 활용해서 저희는 마을 스테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스테이는요,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건물에서 이제 머물고 이제 잠을 자는 거죠. 숙박을 하고 또 이름난 맛집보다는 현지인 맛집을 감으로써
한번 경험을 해보고 지역의 문화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또 지역 예술가나 작가, 뭐 공방, 갤러리 등을 통해서 지역민들과 한번 교류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요. 그렇게 커뮤니티의 일원이 됩니다. 즉 친구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 이제 마을을 관광지로서 막 소비를 한다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경험을 해봄으로써 지역과 교류하고 또 마을의 일상을 여행하는 이런 총체적인 경험을 마을 스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마을 스테이라는 것은 마을의 한 관광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저희 마을 스테이 재민천 지도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숙박동을 중심으로 이 모든 요소들이 다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지역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식당이나 카페, 갤러리, 뭐 예술 공방 등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고요. 물론 저희가 또 직영을 하는 부분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각 요소별들을 연결해서 하나로 보이게끔, 하나의 마을 관광 형태로 보이게끔 하는 것이 마을 스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마을 스테이는 마을 호텔, 그냥 수평적 호텔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숙박식, 식사, 체험, 주민과의 교류 등 마을 내에서의 총체적인 체류 경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특색과 정체성을 드러내면서도 일관성 있는 서비스와 품질 기준을 추구하고 있고요. 관광객 전용 시설이 아닌 주민의 일상에 그 주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녹아들을 수 있게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을 스테이라는 어떤 한 시스템이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주민들과 각 주민들과의 연결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마을을 그 마을의 바탕이 되어 있다면 이 마을의 바탕을 어떠한 추가적인 요소를 넣어서 이거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관광객들이 이걸 어떻게 체험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최근 트렌드이기도 한 워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이라는 것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워크, 이 일과 베이케이션, 휴가를 합친 단어인데요. 휴가지에서 머물면서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근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들이 많아지고 또 디지털 노마드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직장, 어떠한 공간에서 굳이 계속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또한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 근무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내가 있는 내 집, 뭐 또 내 회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 가서 좀 더 리프레시를 경험을 하면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관광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주 워케이션 프로그램인 로그인 공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로그인 공주라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은요. 일주일짜리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월요일에는 OT, 뭐 간단한 시설 안내 정도를 드리고 화요일에는 마을 네트워킹과 투어, 수요일에는 마을 클래스,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에 체크아웃을 하게 됩니다.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패키지냐, 이게 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 타겟이 일을 하고 싶은데 좀 타 지역에서 좀 다른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 타겟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제공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가 나오게 되었고요. 좀 더 요소별로 각자 한번 쭉 보시면요. 일단 1인 1실 숙소를 제공해드리고 공유 오피스, 또한 자전거를 대여해드립니다. 다음으로 마을 투어도 진행하고 마을 그 참가자분들과 또 지역 주민들과의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을 키트도 자그마하게 꾸며가지고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성 요소별로 하나하나씩 볼 텐데요. 이 구성 요소들 하나하나씩 보실 때 지역 기반 관광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유심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숙소입니다. 버드나무 빌이라고 불리는 숙소인데요.
공주는 원래 교육의 도시라고 할 만큼 하숙 문화가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타지에서도 거의 유학을 올 정도로 교육이 발달된 곳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주 원도심 내에 주택들이 다 하숙을 치던 집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한 주택의 구조가 남아있는 공간들이 정말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1층은 뭐 집 주인이 살고 2층은 하숙을 치던 공간이었는데 이제 주인께서 연로해지시면서 2층을 비워두게 됩니다. 저희 또한 그러한 공간을 찾아서 이 버드나무 빌 또한 1층은 집 주인이고 2층은 하숙을 치던 공간인데요. 구조가 되게 특이해요. 일자로 복도가 쭉 있고 방 양 옆쪽에 방이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현재는 숙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스테어스인데요. 이 공간 또한 지역 내 유휴 자원을 활용을 해서 구성한 공간이고요. 몇 년 정도 비어 있었어요. 그런 공간을 저희는 찾아서 어떠한 새로 건물을 짓는다기보다는 남아있는 공간, 우리가 쓸만한 공간들을 찾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유 오피스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보통 주 타겟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와이파이 제일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죠. 또한 여행지에 가서 뭐 내가 갑자기 자가 필요해, 뭐 스테이플러가 필요해. 근데 이걸 다 사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업스테어스 공유 오피스에 그러한 기본적인 사무용품이나 뭐 프린트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여기에서 일을 하고 뭐 그런 사무용품도 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고요. 또한 뭐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뭐 프린트가 필요하거나 또 뭐 어떤 사업자가 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나 좀 잠깐만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때 여기에 방문하셔서 일을 하시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이 어우러지고 또한 협업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트워킹과 마을 투어인데요. 이때는 어떤 것을 하느냐? 보통 제가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참가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개개인별로 오세요. 뭐 개발자도 있고 뭐 서비스 기획, 뭐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 프리랜서나 아니면 재택근무를 진행 중인 분들이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왜 오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또 마을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려요. 공주는 교육의 도시여서 하숙친 곳이 많아요. 뭐 골목길도 예쁘고요. 현지 맛집은 여기고요. 부동산은 이래요. 뭐 이런 부동산 가격 같은 것도 알려드리고 정말 찐 현지인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마을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마을 투어도 바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마을 키트나 자전거도 대여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러한 마을 스테이가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풀어내기 위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커뮤니티인데요. 공주 원도심은 정말 커뮤니티가 짱짱해요. 어떠한 공동체로서의 그냥 커뮤니티도 느슨한 연결을 통해서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뭐 다양한 테마, 주제로서의 모임으로서의 커뮤니티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시로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직접 참가자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썼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6월 첫 번째 주인가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재밀 러너스 저희 공주 원도심의 유일한 러닝 크루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 독서 모임 그리고 영어 스터디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면 각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은 나는 좀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만나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 정보들을 보고 정말 선택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다음으로는 공방 체험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의 마을이라고 불릴 만큼 공주 원도심은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공방들도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데요. 뭐 드로잉, 가야금, 뭐 떡공방, 뭐 비누공방, 목공방, 캘리그라피, 뭐 도자기, 뭐 캔들 이렇게 정말 저도 한번 세보진 않았어요.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갤러리도 그 공주 원도심 내에만 갤러리가 5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민간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하나가 더 공사 중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책방도 정말 많은데요. 무려 독립 서점 책방만 9개나 됩니다. 그래서 10번째는 과연 누가 하나 이제 한번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10번째 책방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너무 일을 벌리셔가지고 제가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워케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그럼 사회적 가치는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어떻게 데이터로 막 나와 있는 수치라기보다는 저희가 진행하면서 또 마을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인데요. 원래 공주는 부여로 가기 위한 경유형 관광지였습니다. 이것을 1박 2일, 2박 3일로 늘리다가 워케이션을 통해서 일주일까지로 늘리면서 좀 더 장기 체류를 하게끔 관광객들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 내 소비가 높아졌고요. 이는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왔다가 찍고 가는 것이 아닌 좀 더 오래 있고 좀 더 오래 있으면서 사람들과 한 번 봤던 사람들이 2번 마주치고 3번 마주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번쯤 말을 트게 되고 그렇게 지역민과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유휴 공간을 재생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숙소, 버드나무빌, 그 하숙치던 집을 개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비어있던 2층 공간에 저희 공유 오피스를 만들거나 그렇게 유휴 공간을 재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어떻게 그 건물들을 부시고 다시 새로 짓고가 아닌 그 원래 있는 것에서 조금만 터치를 했을 뿐인데 그만큼 지금 현재에 필요한 그런 활용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지속 가능성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공간에 그 건물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곤 합니다. 또한 이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경우는 저건 그냥 비어있던 거야. 저거는 뭐 거의 폐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지역 주민들의 생각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버드나무빌 같은 경우는 1층은 주인집, 2층은 이제 참가자들이 오고 가면서 머무는 곳인데요. 그렇게 또 항상 집 주인이 앞쪽에 앉아 계세요. 그냥 자기도 이제 답답하고 하니까 밖에 앉아 계신데 그렇게 또 자연스럽게 참가자분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지역사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활성화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느슨한 연결, 정말 저희는 너무나도 터치하지 않고 너무나도 안 터치하지 않는 그 적정한 관계를 항상 유지를 하면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뭐 원주민이라고도 하죠. 되게 한 40-50년 동안 오랫동안 태어나고 자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외지인, 이주를 해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잘 어울리면서의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되고 또 다양한 테마로서 뭐 드로잉 클럽, 뭐 만년필 클럽, 러닝 클럽, 명상 클럽도 최근에 새로 생겼어요. 그렇게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곤 합니다. 다른 지역들의 경우는 이러한 커뮤니티들이 되게 폐쇄적인 곳들이 되게 많아요. 너 뭐야? 이제 외지인들이 왔을 때 좀 선뜻하게 되죠. 근데 공주는 예전부터 뭐 하숙을 쳤고 또 외부인들이 계속 들락날락 거리는 도시였기 때문에라고 저희는 이제 추측하고 있는데 그래서 환대 문화가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우리의 커뮤니티 내에서도 외지인들을 배척하지 않고 좀 더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워케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역 기반 관광의 특성으로서 한번 저희 마을스테이와 한번 엮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마을스테이는 지역 주민, 저도 이주를 한 사람이긴 한데 지역 주민입니다. 지역 주민이 직접적으로 관광을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을 교류를 시키기 위해서 커뮤니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렇게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원의 보전과 이용이라는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은 저희는 차를 타고 다닌다기보다는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일부러 대여를 해줍니다. 이는 환경을 위한 것에 좀 더 포커스가 되는데요. 또한 지역 내 문화 자원들을 보존하고 또한 이거를 조금만 터치만 하면 새로운 콘텐츠, 또 매력적인 콘텐츠, 요즘 관광객들이 원하는 그런 콘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지속 가능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성 있는 관광 매력, 하숙 문화, 한옥 이렇게 지역 내에 있어야지만 지역민들의 스토리를 좀 더 잘 뽑아내서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거의 끝인데요. 넘어가자면 그럼 다음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렇게 워케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 마을 스테이라는 곳도 운영을 하면서 마을도 홍보하고 관광객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은 이거는 처음 공개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마을스테이 게스트하우스를 조만간 곧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 공간 또한 예전에는 여관으로 썼던 공간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좀 더 예쁘게 하지만 지역 그 분위기에 해치지 않을 그러한 그러한 디자인으로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케이션의 경우 아까 그 버드나무 빌이 5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즉 5인의 한 팀이라고 하면 한 개의 팀만 수용이 가능하죠. 또한 공주 원도심에는 커플이나 가족분들을 위한 한옥 독채 숙소가 정말 많이 지어졌어요. 이미도. 근데 개별 관광객들을 위한 숙소는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20명 이상의 단체가 수용 가능한 게스트하우스를 오픈을 하고자 하고요. 마을 스테이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지역 주민과의 경쟁을 이뤄내려고 한다기보다는 마을을 봤을 때 어떤 게 필요할지 한번 보고 그 필요한 자원들을 조금씩 만들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반에는 지역의 사회, 지역의 문화, 지역의 가치를 잃지 않는 선에서 항상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숙박동을 오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희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교류하고 또 열심히 재밌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공주 원도심의 마을스테이에 대한 발표였고요. 앞으로도 공주 한번 놀러 와주셔서 연락 주시면 또 마을 투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대표님이 나오셔서 그 설명을 하시는데 그 훨씬 재미있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제 우리 매니저님도 이제 공주에 여행 오셨다가 원래 대구 분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관광 영역에서 전문가로 계시긴 했지만 공주의 또 매력에 빠지셔서 지금 지역 관광 활성화하시는 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부여를 거쳐가는 관광지라고 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공주가 훨씬 더 매력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부여가 더 많이 좀 분발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사실 부여에서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이제 부여도 비슷하게 지금 여기 보시면 귀한마을 지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청년 공예가들 또 활동가들이 만든 지도인데 부여도 우리 공주랑 유사하게 이 지역 기반 관광을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시고 저기 보면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자료도 있으시고 그래서 좀 부여의 귀한 마을 한번 좀 둘러보시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아까 이제 CBT라고 하는 이제 왜 지역 기반 관광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퍼즐랩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주제를 좀 들어볼 시간인데 다음은 공조라는 생태 여행을 주제로 해서 익산시 생태관광협의체 이광현 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익산 같은 경우는
이 충남이랑 이제 이렇게 보면 금강을 인접해서 굉장히 좀 같은 문화권인데 익산이 생태 관광을 굉장히 잘 하고 계세요.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좀 들어보고 또 어떻게 이제 지역 간 협력 구조를 통해서 생태 관광을 일궈 나가고 계신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 네, 반갑습니다. 익산시 생태관광협 제2광연 사무국장입니다. 예, 귀화마을은 종종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올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방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떤 지역의 어르신께서 백합을 이렇게 손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손질을 하시는 걸 보면서 방금 전에 우리 공주 선생님께서 지역 기반 관광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런 모습이 바로 지역 관광 기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생태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과연 혼자서 우리가 이 관광을 운영할 수 있을까? 지역 기반 관광을 운영할 수 있을까? 특히 생태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그게 가능할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혼자서 그것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고 지역에서 어떤 이 분위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생태관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이따가 강의 중에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다른 쪽에서 너무 이제 이렇게 지역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돋보이다 보니까 이것도 좀 해줘라는 좀 제안을 받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예, 먼저 이제 생태관광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찌됐든 생태관광도 관광의 영역이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뭐 긍부정의 효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 태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생태 관광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익산에서 왜 생태 관광을 저희가 담당하게 됐는지에 대한 지역 관광을 저희가 만들어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언급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방향에 대한 생태 관광의 이야기를 익산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생태 관광은 저는 공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계들 안에서 어떤 곤충과 식물의 관계, 곤충과 곤충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그들끼리의 이 행위들인데 그것은 저희하고 또 밀접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맨 왼쪽 보시기에 왼쪽이죠.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혹시 무슨 사진일까요? 무슨 사진일까요? 예, 전혀 상상할 수가 없지요. 그냥 사진 하나 갖다 놨는데 이 나무 밑에는 사실은 무명묘, 묘가 있습니다. 묘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처음에는 잡초가 납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소나무 씨앗이 날라와서 거기 안착을 하면은 나무가 자랍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저희 이제 고향에 있는 저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 옆에 있는 무명묘를 제가 찍은 건데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익산에 이제 원도심에 어떤 주택이 있는데 관리가 되지 않던 그런 주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익산에 지금은 없어진 건물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저런 풍경이에요. 어찌 보면은 바닥을 보지 않고 위만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낭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담쟁이도 그럴싸하고 예술 작가들은 되게 좋아해요 저런 부분들을. 근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좀 섬찟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도 또 아이러니하게 저 창을 보시면은 아주 멀리에 도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지금 이게 비춰지는 모습이 있는 거죠. 이 사진들을 가지고 온 이유는 그거예요. 저희가 관리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관찰하거나 관심 갖지 않으면은 서서히 소멸되고 잊혀지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미륵사지가 그랬습니다. 약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 백제 시대의 미륵사지는 어땠어요? 우리가 그 상상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어찌 됐든 요즘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영상 기법이나 과학적인 기법으로 해서 뭐 홀리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지금 이 탑들이 다시 이렇게 보수되거나 복원되기 전의 모습은 어땠어요? 그냥 논과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가는 탑 정도였죠. 근데 그때부터 관리하다 보니 지금은 뭐 사람도 많이 오고요.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편이죠. 결국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저희가 관리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자연으로, 그러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생태적으로 볼 때는 좋은 부분일 수 있죠, 그죠? 어떤 개발됐던 것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모습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접근을 할 때 보면은 저게 썩 유쾌하지는 않아, 괜히 불편해,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끊임없이 관리해야지만이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좀 기억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동네에서 생태 여행은, 생태 관광은 도대체 왜 필요해? 왜 필요해? 저는 익산에서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어찌 됐든 개발 논리와 이 보호 논리, 이런 부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대치가 됩니다. 대치되는데 보호해야 된다는 쪽이 항상 힘이 없습니다. 행정의 중심은 주로 어느 쪽에 많이 가 있어요? 개발 영역으로 많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간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특히 익산 같은 경우는 교통이 발달돼 있다 보니 이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쉽게 그걸 받아들여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전통적인 어떤 건물들이나 이런 부분들 오래도록 유지해가면서 정통성 있는 어떤 공간들을 우리가 소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원도심에 가보면은 그것을 여실히 느껴요. 이웃 군산이나 또는 전주나 이런 데 보면은 과거의 건물이나 공간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익산 같은 게 그러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바뀌는 것을 그냥 조금 쉽게 또는 동조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흘러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동네, 여러분들의 지역은 어떠실까요? 여기서 이제 생태로 제가 이제 주제를 받았기 때문에 생태 여행이 필요할까? 생태 관광이 필요할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도움이 지역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난해합니다. 저희도 생태 관광을 하지만은 이게 지역에 도움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은 아직은 과정 중이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어요. 단 새로운 부가가치는 얼마든지 도시 이미지 창출은 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조작이 지금 능숙하지 않아서요. 이런 거죠. 지역 기반 관광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공주 선생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좀 짧게 좀 줄인다고 하면은, 손님을 초대한다면은 우리 집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청소를 하고 쾌적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지역 관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런데 우리 도시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익산 같은 경우 역시 농촌형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좀 모시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심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 외곽에서 무엇을 보여줄 건데, 물론 문화재 1차적으로 익산은 이제 문화재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재를 보여드리겠죠. 그 다음은 뭔데? 결국은 익산의 자연, 생태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남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지역 관광의 긍정적인 효과들은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교류를 확대한다. 전자에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쭉 한번 훑어보시면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긍정적인 생태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방문한 분들한테,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지역 주민들, 시민들이 우리 도시는 살만해, 생태적으로 살만한 도시야, 이런 부분들의 긍정적인 효과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건가라는 긍정적인 효과 부분에서, 지역관광의 긍정적인 효과 부분에서 효과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이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에서 이미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다양한 부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많이 요구를 받지만 한계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생태 관광의 영역에서는 무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를 보시면은 문화재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 관광의 영역은 그게 무한정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곤충이 수없이 많습니다. 풀과 나무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수없이 나올 수 있고 지역 주민들로서의 역할,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 관광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수없이 우리는 주변에서 잘 되는, 관광으로 해서 잘 되는 도시들을 보고 있습니다. 관광 지역의 어떤 과다한 어떤 개발이나 이런 난개발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고요.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밀집되기 때문에 교통의 어떤 혼잡이라든지, 그리고 물 부족, 그리고 소음, 쓰레기, 공기의 어떤 오염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의 변화와 그리고 자연 파괴의 어떤 그런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이율배반적이죠. 지역 관광이 생태 관광으로 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생태계가 변화가 되고 자연 파괴가 효과가 있는데 왜 생태 관광을 해야 돼?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그것은 추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들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 오르죠, 물가, 그리고 어떤 과소비가 일어나고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침해를 받고 결국 원주민들은 이탈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지역 질서가 파괴되는 부분도 역시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나친 어떤 관광 상품 개발로 해서 지역 전통이나 풍습들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이 파괴되고, 그리고 정체불명의 어떤 축제들이, 왜냐하면 관광객을 끌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체불명의 어떤 축제들이나 행사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사회 구조의 어떤 편중화,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일자리가 다양해질 것 같은데 나중에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가 잘 되라면 그쪽으로 지역의 어떤 구성원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일부의 잘 되는 직업군만 살아남고 나머지 직업군들은 도태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자녀 교육의 문제는 심각하다는 부분들은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쭉 있는데 결국은 뭐 잘 아시는 부분에서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또는 젠트리피케이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관광화되면은 그게 결국은 지역 원주민들까지 밀어내는 현상들이 일상적인 예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의 대표적인 사례는 순천 사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안에서 지역 주민들이 방어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생태 관광이 어찌 보면 성공 사례라고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이 지역 관광 이전에 지금 현 시대는 어떤 개발 경제 중심의 이 흐름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생산성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산성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결국은 사회 공동체가 파괴되고 또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을 동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 그냥 방치하게 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소멸되거나 침체되거나 사라지는 그런 경향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저희는 생태 관광이라는 부분을 택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생태 관광하면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한다는데 관광을 하게 되면, 지역 관광을 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 안에서 생태 관광의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역 관광의 장치들을 미처 마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침해당하고 이탈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한 잣대들을 요구를 합니다. ESG 경영이라든지. 이 중에서 지금 한국관광공사의 사례를, 경영 사례 어떤 추구하는 가치나 비전들을 쭉, 제가 지금 보시면은 한국관광공사의 추구하는 가치가 환경과 안전, 상생과 협력, 모두의 관광. 일배 관광이 아닙니다. 모두의 관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일자리, 공정한 사회라고 한국관광공사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한국관광공사는 기존의 대규모적인 패키지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뭐 그것도 유지를 하겠지만은 지역 관광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지역을 살리는 한국관광공사의 역할을 이야기를 저는 한다고 봅니다. 또 유엔의 SDG,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설정을 하고 2030년도까지 이걸 실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특히나 사회적 경제 영역 마찬가지지만은 대기업까지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품들을 판매를 할 때 기초가 될 수 있는 지표가 있으니까요. 아마 최근에 SDG에 대한 그런 논의들에 대한, 그리고 노출되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생태 관광을 왜 해야 되고 우리가 지구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왜 가져야 되는지, 우리 동네에서 왜 생태 관광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뭐 지구 환경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치유 관광이 같이 맞물립니다. 치유 관광에 대한 부분은 관심이 농촌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농촌에서 먼저 일어난 이유는 사실은 이 경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생산물을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의 한계성을 사실은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도시와 농촌의 어떤 이 갭은 커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더군다나 이제 도시민들은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로 병적인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근데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응을 하자라는 부분에서 농촌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작년도 초입니다.
초에 치유 농업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를 기준으로 해서 치유 관광에 대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결국은 무엇으로 귀결되냐? 생태하고 귀결됩니다. 생태하고. 자, 관광 트렌드를 제가 2019년도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부분은 좀 비일상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19년도 자료를 가져왔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기존에 접하던 그런 관광 급변하는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급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고 직접 체험하고 액티비티를 우선으로 하고 힐링, 감성, 인문학적인 어떤 쉼과 성찰에 대한 방향으로 가고 유튜브 여행, 인싸 여행, 손가락 여행, 즉흥 여행 점점점 개별화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선택을 한 것은 지역관광에서 선택한 부분은 뭐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마이산이 있습니다. 마이산은 봉우리가 몇 개죠? 2개죠. 2개죠. 자, 2개인데 이제 이런 학교는 없는데 마이초등학교라는 데에서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봉우리를 몇 개 그렸을까요? 보통 2개 그렸겠죠. 근데 그 중에 다르게 그린 아이가 있어요. 하나만 그렸어요. 앞에. 근데 그 하나만 그린 아이는 과연 틀리게 그린 건가요? 관점에 따라 다르게 그린 그림입니다. 뭐냐면은 다른 아이들은 앞에 봉우리가 2개 보이는 곳에서 그렸다고 하면 그 친구는 옆에서 봤기 때문에 하나를 그린 거죠. 자, 결국은 우리가 지역을 이제부터는 도시 중심형의 사고가 아닌 시골 또는 생태 중심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그럼 익산에서는 어떻게 사례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냐? 생태 관광 이전의 사례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이제 늘 마음속에 두는 귀절인데요. 중용 23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겉으로 배어나오고 겉으로 드러나고 드러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고 변하면 생육된다. 지역 관광을 들여다보는 가장 저는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어떻게 관심을 가질까? 골목 안에 풀꽃, 골목 안에 있는 풀에 있는 곤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자원이 되기도 하고 그냥 한낱 벌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공식을 좀 이렇게 설정을 해봤어요. 우리가 관찰하고 관심 가지고 정성을 다하고 변화를 꿈꾸면은 그 곤충이 응답을 해요. 저는 간증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같이. 자, 다음 이제 중용하고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성경 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중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지역을 어떻게 들여다보느냐라는 그 힘을 여기서 좀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익산 고백여행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문화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끊임없이 시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한테 응답을 합니다. 어떤 응답을 하냐면은 익산 고백여행을 너네가 하거라라는 응답을 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옛날 백제로 가는 고백여행을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아이들 체험 프로그램 형태로. 근데 이제 이거 그러니까 성인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고백여행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전화를 받냐면은 혹시 그
사랑 고백하는 그런 고백 여행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사랑 고백 여행을 그럼 우리 만들지 뭐 해서 가는 게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친구한테 고백하든지 연인한테 고백하든지 가족한테 고백하는 그런 고백 여행을 만듭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총 7가지 무지갯빛 고백 여행을 만들어요. 요것은 영어로 이제 고백이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여행이에요. 파란색은 익산에 영화 세트장으로 유명한 데가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요즘에 이제 핫한 그 종이의 집에 그 북한 씬 나오는 데가 교도 세트장입니다. 익산에. 근데 영화를 이제 무수히 찍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은 여기서 익산에 100번 가는 그런 고백 여행을 만들자 해서 고백 여행. 고단백 여행은 단자는 몸에 단 것은 몸에 좋지 않으니까 빼자 해서 고백 여행이라고 맛집 여행을 저희가 설정했고요. 그리고 4대 종교가 갖는 그런 고백 여행. 그리고 저희가 원래 주전공은 또 청소년 일을 오래 했고 지금도 계속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끼양 고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천진난만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여행을 만들자 해서 고백 여행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로 떠나는 고백 여행, 그리고 소중한 이와 함께 떠나는 그런 고백 여행, 성지로 떠나는 고백 여행, 떠나니가 돌아오는 고백 여행, 맛집으로 떠나는 고백 여행, 영화 같은 고백 여행,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한 그런 고백 여행. 이렇게 운영을 저희가 하다 보니 시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갑입니다. 수갑이고 저 밑에 수갑을 벽에다 쭉 걸었어요. 수갑은 고백 팔찌가 되고요. 쟤는 고백의 벽이 됩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원래 아트센터였는데 고백 아트센터로 이름 바꾸고 안에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작가분은 고백 우체통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가는 것 중에 고백문화도시 추진위원회 뭐 이렇게 해서 11명 지금 설정을 하고 있고요. 고백 매니저를 289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1명은 미륵사지 서탑이 국보 11호입니다. 얘는 지금 동탑 사진이에요. 근데 그리고 왕궁리 5층 석탑이 289호예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상 고백 여행을 수없이 진행을 합니다. 그 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는데 어찌 보면 닥치는 대로 지역 관광을 했는데 저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한계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 싶다라고 해서 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방향이 그걸 소원등 행사나 이런 거 같은 경우 3,000명 정도가 와요. 근데 안 하겠다라고 딱 결심한 순간 저희가 해맞이 행사를 저희가 진행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요건 앞으로 이제 세계 요가 페스티벌을 우리가 좀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왜냐면 왕궁리 유적이나 미륵사지는 그린이 좋잖아요.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익산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생태관광에 대한 부분에 접근을 좀 해달라고 해서 사업 내용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갈게요. 근데 생태관광들은 개인적으로 과거에 꾸준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생태 체험 프로그램들을요. 해서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서동 생태관광지에 이제 조감도라고 보시면 돼요. 조감도인데 금마 저수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핵심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완충 지역이 있고 전이 지역이 있습니다. 핵심 지역은 말 그대로 사람의 손을 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생태계가 그대로 고스란히 보존돼야 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충 지역은 사람과 이 생태계가 적절히 교류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이 지역은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관광 개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생태적인 어떤 교육도 같이 더불어서 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서동 생태관광지에서
앞으로 펼쳐 나가는 부분은 그겁니다. 전위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기반한 생태 자원에 기반한 그런 생태 관광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생태환경 활동가 양성 과정도 하고, 왜냐하면 지역의 인프라들을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축을 하고, 이 과정 안에서 벌써 지금 나름대로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원앙이 엄청나게 많죠. 예, 지금 이제 산란철이라서 이제 포란에 들어갔는데 아마 조만간 다시 또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코 탐사단이며 이런 활동들을 이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같이 여기에 쥐방울 덩굴이라는 게 있어요. 쥐방울 덩굴이 뭐냐면 꼬리명주 나비라고, 우리나라 국접, 그러니까 나라의 나비 정도 클래스로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려다가 안 한 그런 나비가 있습니다. 꼬리명주 나비의 자생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보호를 나름대로 주민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생태 관광지에 이런 공간들, 이 쥐방울 덩굴을 군락으로 만들어서 어떤 꼬리명주나비의 어떤 축제를 좀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주민들 사이에는 오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생태적인 특징들, 각 지역마다 생태적인 특징이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관심을 어떻게, 스토리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생태 여행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의 생태 자원의 감동, 체험, 그리고 사람,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묻어나는 빛깔과 향기와 맛을 담아서 공존하는 생태 관광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도시 자체가 생태 도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의 영역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역 관광 중에서 물론 여러 지역 관광의 형태가 있지만은 생태 관광을 하는 도시들이 많이 나오면은 결국은 지구의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익산에서는 이 요가 페스티벌을 하려고 계속 지금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역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산에서 이광현 PD님이 활동하신 지가 지금 몇 년 되셨죠, PD님? 사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쭉 사례 들으면서 왜 생태 얘기는 언제 하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저는 보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생태 외에 그러니까 생태적 접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좀 많이 와닿습니다. 그게 그리고 무엇을 아까도 우리 공주 PD님 이제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지역 로컬 여행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생태적 시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전에 이제 한평 나비 축제라고 하는 축제가 있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비 사다가 풀어놓고 어떻게 보면 나비 괴롭히는 축제였었는데 그게 이제 생태적 감수성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축제 안 하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저수지 사례도 보면 이제 어느 도시는 저수지에 그 큰 다리를 만드는 이제 그걸 관광의 정책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익산 같은 경우 이제 저런 접근들이 가능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충남 남부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고민, 인구 감소나 지방 소멸에서 관광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굉장히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이제 욕구들이 많은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이건 하실 텐데 마지막 그 사례 하나 듣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문화협동조합 이한희 이사장님이신데요. 문화유산을 이제 활용한 관광 관련된 이제 고민들을 함께 좀 들어보시도록 할 텐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역사문화협동조합 이완희입니다. 저희는 이제 2013년도에 설립됐고요. 충남 천안에 있습니다. 2022년 문화유산 활용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생생문화재가 165개, 그다음에 향교서원이 108, 문화재 야행이 45, 전통산사 43, 고택 종갓집 45,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 29. 그래서 합계 436군데 곳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이 23개, 인천 경기가 46, 대구 경북이 61개, 그다음에 광주 전남이 50개, 대전 세종 충남이 74개,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이 60개, 강원 37, 충북 22, 전북 49, 제주 13. 그래서 대전 세종 충남이 제일 많습니다. 문화유산 활용 사례의 사회적 가치는 전에는 문화재를 보존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요, 딱 닫았어요. 닫고 출입금지, 그게 보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금방 망가지고 폐허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뀐 게 활용이 최대 보존이다,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보존한다 그러면은 문 잠갔다가 또 그 수리하려면 또 문화재는 되게 많이 비용이 들거든요. 그럼 몇몇 업체들만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를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거죠, 활용을 통해서. 그래서 문화재 보존에서 활용으로 바뀌고 문화재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 이게 문화재청의 슬로건입니다. 예. 이제 저희 우리 역사문화협동조합에서 활용 사례인데요. 올해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체리형 1박 2일 프로그램을 올해는 8번을 합니다. 주로 타겟은 초등학생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6월부터 또 7, 8 쉬고 9월, 10월 이렇게 하는데 5월 달 정도 되면 다 마감돼요. 10월 달 것까지 다 마감됩니다. 이제 이거를 통해서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이 되거든요. 예를 들었고 우리가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마을은 시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숙박 장소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숙박 시설이 따로 없으니까 이걸 어디서 숙박을 할까 하다가 각 마을에는 마을 회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 회관에서 숙박 장소를 사용하고, 그리고 청소를 마을 주민들한테 청소를 부탁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제 일당을 드리고 수고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보조 항상 운영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마을 주민들을 또 쓰고, 그다음에 참여했다가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뭘 갖고 가는 게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봄에는 감자 캐기 체험, 그리고 가을에는 우리 천안에 포도가 유명하거든요. 포도가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봉, 캠벨, 그다음에 지금 가장 당도 높은 게 뭐죠? 샤인머스켓,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계절별 약간씩 다릅니다. 8월, 9월, 10월 이렇게. 그다음에 머루포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또 그쪽 가서 시중보다 조금 비싸게 드려요. 그 농장주분들한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문화재 때문에 마을이 발전이 안 된다, 문화재 불 질러야 된다, 이렇게 상당히 거부감이 강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부터 이제 주민들한테 소득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는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프로그램 할 때 마을 주민들을 선진지 견학을 같이 모시고 가세요. 그래서 이 역사문화 자원이 정말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자원이 된다 하는 거를 이렇게 좀 말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하면은 1박 2일 하면은 어차피 거기 마을에 있는 식당도 음식점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 조그만 구멍가게도 이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도움이 좀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직산 교동에서 1박 2일을 이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체험을 5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비 체험, 성남도 놀이, 여기 둔벙 낚시라고 해서 여기 낚시 체험, 그다음에 사산성 탐험대, 감자 캐기 이렇게 이건 봄에 이렇게 해서 1박 2일로 구성을 하고요. 체험 이렇게 참가비는 1인당 3만 원씩 받습니다. 예. 이렇게 또 공연 저녁 때는 공연을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면 2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문화유산 그 장소에 사람들이 자꾸 많이 오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문화유산 하면 이제 그 해설사가 이렇게 설명만 하고 이렇게 그렇게만 끝내고 그러는데 이거를 참가자들이 게임을 통해서 이제 배우고 이제 즐기는 그런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더라고요. 또 참여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요거는 독립기념관 천안에 독립기념관 하면 다 모르시는 분 없고 한 번 이상 다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요거를 하게 된 이유가 보통 보면 동서는 정문을 와서 전시관 갔다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독립기념관 갔다 왔다 그래요. 근데 독립기념관 그 전시관 외에 밖에도 되게 많은 그런 역사적 유물과 그 기록물 같은 게 많거든요. 근데 잘 못 보고 그냥 가세요. 그래서 다 봤다 그래요. 그래서 요 게임을 개발해서 전체를 다 코스를 다 할 수 있게 미션 수행을 이제 하니까 그걸 다 보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봤고요. 이제 사산성이라고 그 직산에 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을은 한 마을에 문화유산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집중돼 있는데 사직단이라는 그 사산성이라는 그 토성을 이용해서 요 게임을 만들어봤고 또 천안이 태조 왕건이 그 삼국 후삼국 통일의 전초 기지였거든요. 그래서 태조 왕건을 이용한 그런 게임. 그다음에 현충사도 마찬가지로 다 한 번 이상 다녀오셨잖아요. 거기도 좀 많이 그냥 그 전시관만 갔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여기도 한번 전체를 다 둘러보고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거룩한 영웅 이순신이라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남에 문화 자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 체류형으로 해서 농특산물하고 시설 공간,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여행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이렇게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지역 기반 관광을 좀 활성화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아저씨 감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감사합니다. 그 사실 여행의 그러니까 트렌드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이제 지역이 갖고 있는 지금 이제 충남에 특히 보면 남부의 지역, 그리고 부여 요즘에 논산도 그렇고 뭐 공주도 그렇고 서천도 그렇고요. 되게 이상하게 이제 청년분들도 많이들 오시고 또 지역에서 뭔가 계속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광과 여행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고, 그런 어떤 정책들이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걸 넘어서 지역 문제를 좀 해결을 함께 하는 주체로서 고민들을 함께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발표해 주신 세 사례가 굉장히 그럴듯한 어떤 이런 거가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이런 고민들을 좀 해나가는데 자극이 되고 함께 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모셨고 또 인솔하게 말씀들을 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저희 쉬었다가 토론 이제 종합 토론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오늘 그 자료를 저기 보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게 저기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오늘 자료들 이제 다운로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종합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쉬셨나요, 선생님들? 네. 끝까지 여기 남아 계셔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이번 그 좀 한 40분 정도 시간이 좀 남았는데 함께 좀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들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그 플로어에서 혹시 이제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좀 질의응답을 좀 가져보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 먼저 누가 좀 질문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선생님 간단하게 그 소속과 질문 말씀해 주시면 성함이랑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사회혁신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배민혜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뭐 생태 관광, 지역 관광이라는 얘기가 있기 전에 공정여행이라는 이름으로 10년 전부터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생기고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성의 문제 때문에 그 지속하지 못하시고 결국 폐업하는 사례도 많이 보곤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 그 어떻게 캐시카우 혹은 강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지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박진소 매니저님부터. 네, 아무래도 지역 관광이다 보니까 공주가 또 엄청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관광객으로부터 들어들 수 있는 수익도 많은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힘들어요. 그렇게 저희도 지금 계속 지속 가능을 하려고 노력 중인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 캐시카우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퍼즐랩이라는 회사도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회사고요. 지금은 좀 이제 국가 지원 사업들을 받으면서 저희의 뭔가 역량, 노하우를 쌓아가고 또 저희만의 아이템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마을 내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씩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봉황제라는 게스트하우스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유 오피스를 만들고 또 리테일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와인 바틀샵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유휴 공간들을 활용해서 지역 내에 회의장이랑 뭐 어떤 세미나를 열 수 있는 그런 교육 공간이 없다 해서 그걸 만듦으로써 그 사람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걸 또 사용함으로써 얻는 대관 수익이나 또 앞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숙박동을 하나 더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숙박이라는 게 가장 예측 가능한 선에서 꾸준히 뭔가 돈을 얻을 수 있는 주 수입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추후에는 타 지역이나 뭐 지역 내의 파트너분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식음료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식음료에 대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진 않아서 좀 지역민들과 협업을 통한 뭐 식음료를 통해서 또 그렇게 수익을 벌어들이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PD님. 예, 저희 사례는 사실은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공정여행 사실은 저희는 공정여행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그 과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직접 사업을 하지는 않아요. 저희 이제 문화공간 곳간이라는 그 유한회사 법인, 그러니까 제가 관광도래 피대하면서 발굴한 그 사업체가 지금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분야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하는 그 영역은 역사 관광, 문화 관광, 농촌 관광, 그리고 생태 관광 뭐 요렇게 해가지고 영역들에서 각각의 사업들을 쭉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케줄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찌 보면은 박리담회의 형태로 해서 그 사업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일부에서는 깊이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들어요. 하지만은 그거 역시도 그 분야에 계속 또 하다 보면은 깊이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여러 영역을 하면서 그 관련된 또 다른 조직들하고 계속 네트워크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솔직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완희 이사장님. 그 진짜 숙제 같아요. 지속 가능성. 저희도 그 지원금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요. 그러면 이제 그 항상 숙제가 이 수익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서 정말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될까 임원분들하고 항상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다양성 있게 해가지고 여러 좀 사업들을 그렇게 해서 거기서 조금씩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들만의 모델, 우리들만의 특화된 사업을 하나 개발을 해서 그거로 해서 수익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아카데미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이 보조자들, 운영자들이 인적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분들을 아예 양성을 하자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작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그 민간 자격증을 득해가지고 그것 쪽에서도 좀 자격증을 발급하면서 그쪽에 어떠한 특화를 시켜서 좀 수익 구조를 만들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조금 우리 그 재정적으로 조금 득이 될 것 같고요. 우리들만의 특화 사업을 빨리 개발해서 가져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 저희도 이제 그 뭐 이렇게 보면 그 우리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이제 그게 공정 여행이어서가 아니라 혹은 뭐 사회적 관광이나 이런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로컬에서 이 기업을 꾸려 나가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자구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지역 안에서 고민을 좀 같이 해주시는 건 이 상품들을 이용해 주시는 게 되게 소비자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같이 소비를 함께 해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그만큼 지역에서도 좋은 상품들을 발굴하시기 위해 노력을 해주시는 또 분들이 계시니까 함께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 국가안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안팀 같은 경우 운영의 방법에서 아까 뭐 이제 지원 사업도 일부 있잖아요. 지원 사업도 일부 있고 익산에서는 이제 고백 여행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이슈가 돼 왔고 심지어는 도시 문화관광 브랜드까지도 고백 도시로 바꿔버렸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행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기념품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했어요. 뭐 최근에 뭐 캐나다 쪽에도 뭐 이렇게 납품하고 이제 이런 그 미륵사지 모양의 그 기념품들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고백도시라는 나름대로의 이제 브랜드가 뜨다 보니까 같이 이제 상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사업체에서 개발한 어떤 기념품이나 이런 거하고 그런 연관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단편적인 부분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 사업체에서 가능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관광 사업이 아마 여행 사업이라는 게 좀 종합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후방 효과가 더 연결해 주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안에서 여행 사업은 대부분 마케팅을 해주시거나 지원해 드리는 역할들을 많이 하시게 돼서 지역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네, 선생님.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남 사회혁신센터 강정진 매니저입니다. 우선 세 분 의견 잘 들었는데요. 그냥 궁금한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주민분들이 좀 피곤해 하시지 않나요? 이런 여행 하다 보면 굉장히 그 여행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환경들을 자주 맞이하지만 그 맞이하는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우리 마을에 드나드는 과정이 저는 조금 피로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여행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감내하고 오시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소비하는 문화가 아닌 지역에서 뭐 참여도 하셔야 되고 뭐도 가야 되고 뭐 정해진 식당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마을에 있는 걸 활용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불편함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이런 여행에 계속 오시는 현장의 반응들이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질문이 많은데 포용적 여행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휠체어 장애인이나 베리어 프리 관점에서의 여행들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혹은 실제로 시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좀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좀 주민들이 피곤하지 않으실까에 대한 건 우리 매니저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전혀 피곤해하지는 않으세요. 그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오진 않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그렇게 피곤한 상황은 아니고 항상 걱정하는 부분인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지역을 파괴시키거나 이 지역 문화가 흔들릴 수 있는 그 부분은 항상 저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적정선을 유지를 할까? 지금도 최근에 한옥 독채 숙소가 많아졌는데 이것들이 다 지역 내에서의 자본이 아니라 외부 자원에서 이제 지어지게 된 곳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어떡하지? 이제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죠.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좀 주로 담당하는 게 마케팅이라서 어떻게 하면 너무 많이 오지 않게 너무 적게는 오지 않게 적정하게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 그거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아직은 좀 더 많이 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뭐 청년들 특히나 좀 힘이 있는 좀 발랄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좀 더 지역의 활력을 이끌어 줄 수 있게 그런 걸 원하고 계세요.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여행 오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제 이용해야 되는 여행인 것 같다라고 하는 좀 느낌을 받으신 것 같고,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응들이나 혹은 실제로 이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대응해 나가시는지 이광현 PD님. 그 마을에 온다고 불편해하면 안 되지요. 왜냐면 그것은 기획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론 이제 저희도 진행 입장에서 이제 들여다 보니까 그런데 불편함을 크게 느낀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설문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결과 부분들, 이 평가 부분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은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단 아까 이제 전자의 질문 주신 부분 중에서 지역 주민들의 피로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거의 풀로 뭐 이렇게 막 돌아가니까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근데 감사하게도 영역이 이제 만약에 농촌 관광의 프로그램들을 돌리면은 그쪽에 이제 사무장님들이나 그 주민들 뭐 위원회, 마을 위원회 분들하고 같이 이제 연대해서 가고,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별로 같이 움직이는 주민들이 각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곡관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지역관광의 전문 업체 형태로 가고 있고요. 거기에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구조예요. 어찌 보면 올 주민들이 운영을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각 영역별로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지역 주민들이 완전히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들은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PD로서 이렇게 중간에 이제 쭉 진행을 하다 보면 같이 이제 관계를 하다 보면은 주저앉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견인하는 형태, 같이 동행하는 형태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세 분 중에 그 포용적 여행, 무장 여행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뭐 준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우리 PD님. 사실은 필요성은 느끼지만은 아직은 저희들도 이제 준비는 덜 돼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저희가 같이 이제 마을에 농촌 마을들의 이제 사회적 농업 형태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들은 있어요. 저희가 중간에 그 기관하고 이제 마을을 연결을 해서 가는데 의외로 그 주민들은 상당히 이 대응을 잘 해주세요. 그 포용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연세들이 아무래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이제 포용적인 부분들을 잘 해주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무장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계는 좀 있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이제 밭에 간다든지 들에 간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선택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은 미리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이상으로는 아직은 엄두를 좀 못 내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은 가기는 분명히 가야 되는데 이상. 저도 이제 저희 지역에서 여행 플랫폼을 좀 운영을 하면서 그 계속 들여다보는 고민 중에 하나는 그래서 더 지역 기반 여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 아까 세 가지 질문 관련해서 첫 번째는 주민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잘 하실 수 있는 것과 여행자들이 원하는 걸 좀 매칭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울에 있는 여행사들이나 이제 이렇게 발지형 여행사라고 하는 측에서는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을 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부분이 이제 지역 기반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큐레이팅 해주시는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소비자들 여행자들한테도 만족감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특히 이제 무장여행 관련해서도 이제 이런 포용적 여행이 되려면 되게 섬세한 이제 이 돌봄 같은 게 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역에서 역할을 좀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답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이용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혁신센터 쪽에 좀 모니터 한번 해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되게 핵심적인 질문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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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충남 마을기업지원기관의 박경주라고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건 퍼즐랩에 좀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어쨌든 단편적인 좀 발표를 듣고 제가 이해를 했을 때는 어쨌든 퍼즐랩은 지역의 어떤 자원을 모으고 그 지역의 관광 자원을 어쨌든 그 관광객에게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대부분이 어떤 일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형태로 보였는데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대한 지역의 자원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걸 연계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이 숙박가 같은 경우는 어떤 고정적인 어떤 사용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어떤 필요감을 느끼고 같이 협업하는 구조로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어떤 관광 자원들은 어떻게 이 퍼즐랩과 좀 연계를 하고 있으며 어떤 둘 다 어떤 동방성장하는 어떤 퍼즐랩의 어떤 방법들이나 어떤 돌파구가 혹시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일단 워케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는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거를 기본에 깔고 가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관광 자원들이라고 보면 공주 원도심 내에는 어떤 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관광 자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스토리들을 저희는 이으려고 마을 투어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내곤 하고요. 또 수요일에 있는 마을 클래스의 경우에는 거의 지역 어떤 한 고정된 마을 클래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질문을 받았다시피 지역 주민들이 그런 뭐 매주 고정적으로 이 사람이 여기를 해야 돼라기보다는 저희는 관광 자원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이 많은 거죠. 마을 클래스를 해주실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간 되시는 분들 아니면 참가자들의 한번 성향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해보고 그것과 좀 더 적합한 분들을 연결을 시키고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광 자원과의 연결 이라 하면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더 질문 답이 되셨죠, 팀장님? 네. 혹시 뭐 추가적으로 좀 더 깊게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제가 알기로 지금 나사렛 대학교에서 그 네 분이나 오셨다고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많이들 오셔서 그래도 질문을 좀 뭐 이렇게 한 분 아마 부끄러워서 못 하실 것 같아서 혹시 나사렛 대학교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이렇게 폭력적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표로 좀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그냥 질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나사렛 대학교에서 지금 저는 관광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저희 4명이나 많이 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사실 그 국제적인 관광 포럼을 이제 울산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생태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같이 거기는 멕시코 차관부터 시작해서 몰리브 장관님부터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저는 오늘 훨씬 더 좋은 이야기들을 들은 것 같아서 굉장히 이게 우리가 희망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뭐가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마케팅을 예를 들어서 어떤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하시는지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 주시면 저희가 귀담아 듣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객 예, 저희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고객들 데이터베이스가 좀 이렇게 축적이 좀 오랜 시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이벤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원등 날리기를 하면은 소원등 날리기 같은 게 인기가 좋습니다. 풍등이죠. 거기서 이제 데이터 축적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를 받을 때 그걸 우리가 향후에 이들을 고객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거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가족 단위로 이제 저희는 거의 대부분 접수를 받아요. 의도적으로. 이제 가족 단위로 받는 것은 이제 저희가 근본적인 태생이 이제 청소년이다 보니 그 가족 단위에 저희가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봤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을 할 때도 이제 그런 혜택과 더불어서 이제 그런 홍보를 하게 되면은 접수나 이런 게 좀 수월하게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SNS에 꾸준하게 계속 올리게 되는 거죠. 항상 인지도를 그러니까 평소에 좀 쌓아가는 상황에서 그 상품들을 개발을 해서 가는 형태. 어찌 보면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런칭해가지고 가는 그 인원들보다도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식이 훨씬 모집률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되고 단시일 안에도
모집이 가능한 그런 체계가 돼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평소에 항상 성실하게 응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저희 팀들을 기억을 하고 또 주변에 소개를 하고 또 재방문을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채널의 영역의 지역 관광을 계속 저희가 추진을 해 가다 보니까 서로 다른 색감들이기 때문에 재방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역사로 한번 갔다가 다음에는 시골 여행으로 한번 왔다가 다음에는 또 다른 영역으로 이제 접근을 하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그 곡간 팀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곡간 팀이 저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요 이제 사회적 관광이 됐든 지속 가능 관광이 됐든 이 영역에서 고객 발굴을 해나가야 되느냐 마케팅을 하느냐에 좀 되게 좋은 모델이신 것 같다는 생각 항상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한 번에 몰려오는 것보다 여러 번 오시게 하는 그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시더라. 그러니까 같이 소비를 해나가시는 저희가 이제 사회적 관광이라고 표현한다면 넓게 이 가치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좀 어느 정도는 하고 그분들이 좀 더 좋은 만족감을 갖도록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고가는 고객들이 한번 관계가 맺어지면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가 존재하시고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 재방문 유도하시고 다른 상품들을 제공하고 또 연결해 주시는 역할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과 연계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델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혹시 또 다른?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SNS 통해서 모집을 하는데 참여하셨던 분들이 입소문에 의해 가지고 그 지인들을 많이 연결을 해서 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재방문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조합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모든 프로그램 다 참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아주 홍보를 그러니까 체험해봐서 너무 좋다 이렇게 입소문을 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체험계 모집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좀 입소문 바이럴 마케팅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거의 똑같은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도 관광객들이 오시면 거의 30% 이상이 재방문객이거나 아니면 지인 추천으로들 많이 오세요. 그만큼 관광 마케팅을 위해서는 콘텐츠 자체가 탄탄하고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콘텐츠가 정말 재밌고 즐겁고 하다면 어떻게 해서든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막 화려한 포장으로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담긴 콘텐츠를 이제 생성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한 마케팅이라는 것은 홍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조사부터가 정말 중요한 베이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참가자분들이 오실 때 신청서 그리고 이제 다 체험을 하시고 가실 때 만족도 조사를 가능하면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서를 받을 때는 어디서 오셨나요? 몇 살인가요? 연령은 그리고 남녀의 비중 그리고 특히나 홍보 이걸 어디서 보고 오셨나요? 요즘은 입소문으로도 나지만 온라인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정보를 그러면 어느 채널에서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한 거를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거의 90% 이상이 오시곤 해요. 그래서 광고 돈을 태우더라도 거의 인스타를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워케이션 같은 경우든 저희는 시장 조사를 위해서 개별 여행객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데이터가 있어요. 인스타를 통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온다. 근데 단체객들을 위한 워케이션을 한번 돌려보고 싶어서 근데 이거는 조사가 된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정 비용만 받고 그 전체적인 비용은 아니지만 일정 비용만 딱 받고 조금 테스트베드로 먼저 프로그램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셔서
쭉 다 경험을 하고 나서 마지막 날에 한 1시간 정도, 인당 1시간 정도씩 만족도 조사, 1대1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수요를 좀 더 파악을 하고 네, 그렇게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조금 저돌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뭔가 있어야지 투자할 부분이 사실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아직 저희가 이제 사회적인 기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아직까지 있는 거죠. 그 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여행 분야에 좀 플랫폼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고객, 그러니까 발굴하는 마케팅은 안 될 것 같, 그러니까 이 초기는 육성하는 마케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기존 플랫폼과의 경쟁력을 갖는 유일한 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들을 어떻게 일관되게 이제 공동으로 홍보하고 알려낼 거냐, 그리고 초기에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통합적으로 좀 전달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여행 트렌드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가치 소비에 대한 트렌드는 확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총캉스나 이렇게 오히려 지금 뭐 MZ 세대에서는 그 로컬에 뭐 아무도 안 가는 여행지를 발굴하는 게 이제 트렌드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여행 상품들이 저는 퀄리티가 있는 시대로 넘어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되게 불편함을 감수하라고 했던 시대에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통합적으로 함께 협력을 통해서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알릴 건지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 부분이 좀 더 집중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 충남에 관광재단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도 있고 그런 쪽에 노크를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제가 이제 1월달에 저희가 이제 관광재단이 오픈을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사로 있게 됐습니다. 이사님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게 협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따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 뭐 힘이 좋고 더 관계가 좋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함께하지 않으면 뭐 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컨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한국관광공사도 꼭 컨택을 해서 뭔가를 시너지를 얻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거의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있으시면 받고 없으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드릴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사실 이진영 선생님 우리 참가자 플로어에 좀 질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 어쨌든 환경 관련돼서 업사이클링 관련된 그 요 관심과 이슈가 또 있잖아요. 우리 혁신센터에서도. 그래서 저는 뭐 이 환경 관련된 혹시 저희 충남에 이런 이제 여행 관련된 또 기업들이나 공유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예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혹시 좀 제안 드릴 수 있는 환경 관련된 여행 이런 게 좀 있으면 좀 좋겠다. 혹은 이런 거 함께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좀 혁신센터에서 좀 역으로 좀 팀장님 제안도 한번 해봐 주시면 혹은 이런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이 좀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제가 역으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사회혁신센터의 이진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제가 충격어택이라는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업사이클링만 하는 거는 아니고 제가 업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는 이유가 원래 제가 기술 쪽을 전공을 했었어서 지금 환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술과 환경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플러스 저희가 메이커 스페이스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역 안에 있는 메이커 장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환경에 피해가 되는 만들어지는 물건 중에 가장 어려운 거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되게 좋은 제작 기술 중에 하나가 한옥의 짜맞춤 기술이라던가
그러니까 뭐 못이나 다른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3차원으로 조립할 수 있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데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사실 충북 쪽에나 충청도에 이제 닭종이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지도 최근에 그 역사 보존이나 다른 데도 많이 쓰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지나 지승공예처럼 자연물을 이용한 소재로 인해서 환경을 좀 덜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도 충분히 마케팅과 청업에 의해서 잘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좀 충남만의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달해 봅니다. 네. 제가 사회자로 질문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 아까 이제 문화유산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그런 기술들 버릴 수 있는 이런 기술도 뭐 저산 파르비라 또 모시도 있고 다양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여행 자원도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또 환경과 관련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 좀 되게 귀한 시간들 내주셔서 함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역의 이런 어떤 이제 관광의 이슈가 결국에는 어떻게 이제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지역 현장에 어떻게 보면 몸부림이고 또 이런 도전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저희가 이제 이런 사회적 여행 플랫폼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협동조합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서로 지지해 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개념보다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이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우리가 새로운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초기의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함께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가 좀 꾸준하게 이어지고 또 서로 무엇을 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좀 저도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